온돌방 건강편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강하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들이 왜 이제는 다음 날까지 속을 무겁게 만들까요? 이 질문을 외면하면 우리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신호는 불편함이라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어제는 그냥 평범하게 먹었을 뿐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시는 분들. 하지만 음식을 대하는 방식은 나이가 들수록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몸은 밤늦게라도 들어오는 음식을 기꺼이 소화해 주었지요. 마치 야근까지 해주는 공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세월만큼 소화력과 대사 기능이 천천히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좋아하는 음식을 끊어야 한다가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돼지고기 5가지 부위를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현실적인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금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식탁에서 기쁨이 사라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쁨이 당신의 몸을 괴롭히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지는 식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의 느낌이 달라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선생님, 몸은 이제 예전처럼 야근하지 않습니다. 정시퇴근을 하는 거죠. 젊었을 때의 소화기관은 밤늦게 들어오는 음식도 기꺼이 처리해 주던 공장 같았습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이 갑자기 들어와도 들어오세요. 저희가 다 처리합니다 하며 힘차게 돌아갔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그 공장이 천천히 정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기를 분해하는 리파제라는 효소, 기름을 녹여 배출을 돕는 담즙, 이 2가지가 예전보다 줄어들면서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면 몸이 더 늦게 반응하고 천천히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남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지방 소화 능력은 30대에 비해 평균 23에서 27%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도 40대 이후 10년마다 8에서 12%씩 느려진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은 채 예전의 방식대로 계속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음식을 끊거나 참으라는 말 대신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식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음식, 바로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은 참 기쁜 음식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마주 앉아 지글지글 익는 소리를 들으며 고소한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살짝 미소가 지어지지요. 저도 잘 압니다. 그 기쁨을 누군가 빼앗아 간다면 식탁의 즐거움이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겹살을 끊으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만 다르게 먹어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겹살의 하얀 비계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은 혈관벽에 염증을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수치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줍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에서는 포화지방 섭취를 줄인 사람들의 LDL 수치가 평균 9에서 15%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70대 초반 남성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삼겹살만 먹어도 속이 편했는데요. 요즘은 먹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저는 그분께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평소 드시던 양의 절반만 드셔보시고 비계를 조금 덜어내 보세요. 그리고 고기는 센 불이 아니라 중불에서 천천히 익혀보세요. 한 달 뒤 다시 내원하셨을 때 그분의 표정은 밝아져 있었습니다. 희한하네요. 삼겹살을 줄였더니 속이 편해서 그런지 식사 후 산책도 가능해졌어요. 삼겹살을 아예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비계를 살짝 덜어내고 중불에서 천천히 굽는 것, 그리고 상추나 깻잎, 파절이를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속도와 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 한 점 드실 때마다 채소 한 쌈을 곁들여 보세요. 입의 만족과 몸의 편안함이 서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생각보다 부담이 큰 음식, 국물 요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자탕, 뼈해장국, 사골국, 이런 국물 요리는 먹는 순간만큼은 든든하고 따뜻합니다. 속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이 국물 속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지방과 나트륨이 녹아 있습니다. 감자탕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은 보통 1100에서 1500mg 정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한 끼의 절반 이상을 넘게 먹는 셈입니다. 진료실에서 60대 후반 여성분 한 분이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속 든든하라고 감자탕 국물을 싹 다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손이 퉁퉁 붓고 반지도 잘 안 들어가요. 이분께 제가 드린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중심으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집에서 끓이실 때는 고기를 한번 삶은 물은 버리고 새 물로 다시 끓여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지방과 불순물의 40에서 50%가 줄어듭니다. 2주 뒤 이분은 밝은 얼굴로 오셨습니다. 신기하네요. 국물을 줄였을 뿐인데 붓기도 빠지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국물 요리를 드실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물은 영양이 아니라 지방과 나트륨이 농축된 경우가 많습니다. 입맛이 아니라 내일의 몸을 위해 두어 숟가락에서 멈추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바꾸어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부위, 내장 부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곱창, 대창, 막창. 한번 생각나면 꼭 찾아가게 되는 음식이지요.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가 입안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내장 부위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퓨린 성분이 매우 높습니다. 곱창 100g에는 약 35에서 40g의 지방이 들어있고 대창은 50g 이상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삼겹살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퓨린은 몸속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요산이 쌓이면 관절 통증과 붓기, 심한 경우 통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요산 배출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부담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진료실에 오신 60대 후반 남성분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웃으며 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곱창 먹었는데요. 손가락 마디가 밤새 저를 혼냈습니다. 곱창이 이렇게 안가품을 할 줄 몰랐어요. 저도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곱창은 맛있지만 관절이 계산서를 내는 음식입니다. 이분과 저는 곱창을 끊는 대신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곱창 한 판이 아니라 곱창 반판으로 바꾸고 드시는 날에는 부추나 미나리, 양파를 꼭 곁들여 드리도록 했습니다. 한 달 뒤 이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밥만 먹으니까 다음 날이 너무 편해요. 입은 조금 아쉬운데 몸은 고맙대요. 내장 부위는 끊어야 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얼마나 자주 이 두 가지만 조절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곱창은 금지 음식이 아니라 양과 빈도를 줄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즐기는 음식입니다. 내장 부위에 대해 한 가지를 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곱창과 대창과 막창은 맛있는 음식이지만 몸에 들어오는 부담이 큽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높고 퓨린이 많아 요산을 올리기 쉽습니다. 여기에 고열로 굽는 과정에서 연기와 그을음이 생기면 우리 몸에 해가 되는 물질도 함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내장은 드물지만 중금속 잔류의 위험도 있을 수 있어 신선도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장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즐기는 기준을 제시드립니다. 첫째, 양을 줄이십시오. 한 판이 아니라 반판입니다. 둘째, 빈도를 줄이십시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정해두면 몸이 훨씬 편안합니다. 셋째, 굽는 불을 낮추고 태우지 마십시오. 타는 연기와 그을음이 생기지 않도록 중불로 천천히 익히십시오. 넷째,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부추와 미나리와 양파를 넉넉히 곁들이면 기름기의 부담을 완충해 줍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다음 날은 염분을 낮추고 가볍게 거십시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곱창은 끊는 음식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두고 지키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가 핵심입니다. 타지 않게 굽고 채소와 함께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다음 날 몸이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 족발과 돼지 껍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족발과 껍데기에는 콜라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나 관절에 좋을 것 같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콜라겐은 몸속에 들어오면 그대로 무릎이나 연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미노산으로 작게 분해됩니다. 그리고 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으로 골고루 나누어 사용됩니다. 즉 콜라겐이 곧바로 관절로 간다는 생각은 조금은 오해가 있는 개념입니다. 게다가 족발과 껍데기에는 콜라겐뿐 아니라 지방과 나트륨도 함께 높습니다. 특히 밤 늦은 시간에 드신 족발은 다음날 얼굴과 눈 주변의 붓기로 몸이 바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진료실에 오신 70대 초반 여성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랑 예전에는 밤에 족발을 시켜놓고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던 시간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먹고 나면 더 무겁고 붓고 기분 좋으려고 먹은 건데 몸이 힘들어하니까 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좋아했던 건 족발 그 자체가 아니라 족발을 함께 나누던 시간과 그 따뜻함이었던 거예요. 그 정서의 시간을 이제는 몸이 편안한 방식으로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후로 이분은 족발 대신 따뜻한 차, 삶은 계란, 과일 몇 조각 같은 가벼운 야간 간식으로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이어가셨습니다. 며칠 뒤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음식은 달라졌는데요. 남편과의 대화가 더 깊어졌어요. 몸도 마음도 모두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주던 위로를 잃지 말고 몸이 편안한 방식으로 그 정서의 시간을 계속 이어가세요. 지금까지는 어떤 부위가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먹느냐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훨씬 더 많이 좌우합니다. 같은 식재료라도 조리법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센 불에 빠르게 바짝 굽는 방식은 기름이 타면서 유해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튀김 음식은 맛은 좋지만 기름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도 부담이 되고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불에 천천히 익히거나 한번 데친 뒤 조리하는 방법은 지방과 불순물을 줄여 몸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진료실에 오신 60대 중반 여성분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음식을 바꾼 것도 없는데 요즘은 먹고 나면 너무 답답하고 부담스러워요. 왜 그런 걸까요? 식습관을 살펴보니 젊었을 때와 같은 조리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강한 불에 빠르게 굽고 튀긴 음식을 자주 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센 불 대신 중불, 튀김은 자주 말고 가끔, 고기는 한번 데친 뒤 조리해 보세요. 3주 후 다시 배웠을 때 그분의 표정은 훨씬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음식은 똑같은데요. 제 몸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재료보다 더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익숙한 방법 대신 몸이 편안한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바로 실천해 보실 수 있도록 하루 식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변화들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양을 조금 줄이는 선택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행복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먹고 편안하게 소화되는 것이 그 식사의 만족감을 오래 남겨줍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한 점 한 점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보세요. 식사 속도가 느려지면 자연스럽게 양도 줄고 몸이 편안해집니다. 둘째, 채소와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고기를 드실 때 채소를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가 기름기를 잡아주어 소화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상추, 깻잎, 부추, 미나리처럼 향이 있는 채소는 입안을 깔끔하게 해주고 포만감도 더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셋째, 국물보다 건더기 중심으로 먹기입니다. 국물은 맛있지만 나트륨과 지방이 농축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어 숟가락으로 맛만 보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다음날 붓기와 속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넷째, 먹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밤 늦은 시간의 식사는 그 어떤 건강식도 몸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쯤에 마무리하고 야식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이나 간단한 과일 몇 조각으로 입과 마음을 달래보세요. 우리는 때로 음식이 주는 위로를 음식 그 자체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위로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둘러싼 분위기와 함께 나누는 대화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위로의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들을 조금 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음식이 힘이 되는 에너지였다면 지금은 음식이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배부르고 기분 좋으면 되는 식사가 아니라 잘 소화되고 다음 날까지 가볍고 깔끔한 식사가 좋은 식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여전히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배려해 주자는 겁니다. 비계를 조금 덜어내는 선택, 고기 한 점 뒤에 채소를 곁들이는 선택, 국물을 두어 숟가락에서 멈추는 선택, 내장 음식의 빈도를 줄이는 선택, 조리법을 바꾸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하나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삼겹살 비계를 조금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어떤 분은 국물 한 숟가락 줄이는 것만으로도, 어떤 분은 조리법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우리가 해주는 작은 배려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해줍니다. 온돌방 건강편지 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다니 조금은 서운하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온 음식들은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웃던 식탁의 기억, 부모님의 정성, 젊은 날의 추억, 그리고 외롭던 날, 나를 토닥여주던 위로까지 함께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금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더 다정해지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60대 후반 여성분 한 분이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먹는 기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를 아끼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였네요. 이걸 알고 나니 서운함보다 고마움이 커졌어요. 저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내가 좋아하던 것을 잃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시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의 작은 선택 하나가 쌓이고 쌓여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온돌방 건강편지 가족 여러분, 이제 음식은 우리 몸을 지키고 마음을 돌보고 남은 인생을 더 아름답게 누리게 해주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다정한 선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고기 한 점 덜어내는 선택, 국물 두 숟가락에서 멈추는 선택, 몸이 편안한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나는 이제 나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마음으로 이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드는 숟가락 하나, 차 한 잔, 작은 식탁의 선택 하나가 오늘의 당신 몸과 마음에 평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을 선택해 주셨기에 이 이야기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몸도 마음도 포근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온돌방 건강편지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